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이번 국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정당 기구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두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에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새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녹음실이 꽉 차니까 저는 기분이 좋네요. 의원님 세 분을 제가 모시고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를 봐주시고요. 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부터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을지로위원회 2주년이 돼서 우리 오마이뉴스 팟짱에서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을지로위원회 일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우리 팟짱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네, 오마이뉴스 팟짱 열심히 즐겨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을지로위원회가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또 오늘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여기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네, 두 돌 축하 받긴 하지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을지로위원회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고 후에 다른 건 아니고요. 포털 사이트에 을지로위원회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네. 뉴스라든가 이런 활동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그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는데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을지로위원회가 두 돌을 맞았습니다. 2013년 5월 10일에 만들어졌으니까 2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한 10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구성 계기 이것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네네,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님. 을지로위원회는 사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지난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근데 진 원인을 이것저것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졌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50대에서 많이 졌고요. 네. 그 50대는 10년 전에 40대였을 때 노무현을 많이 선택했던 분들인데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집권했던 우리 10년 동안 사실은
그 정권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잘 세워야 되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것도 좀 확 바꿔서 서민들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달라였는데 네. 10년 동안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장했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확 개선이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반성으로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슬로건으로 보면 현장으로 가자 이런 이제 슬로건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많은 우리 대의원들한테 지지도 받고 네. 그랬었죠. 그러면서 전당대회 치르면서 보니까 현장으로 가는데 어느 현장으로 갈까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남양유업 사태가 네. 확 이렇게 벌어지면서 소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게 그냥 사회 전면적인 이슈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장은 을의 문제를 다루는 거다. 을의 눈물을 닦는 게 우리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5월 4일 전당대회 하고 바로 5월 10일 날 그때는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을을 지키는 경제민주화 뭐 추진위원회인가 이런 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남양유업 사태를 맞이해서 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네. 을지로위원회입니다. 뭐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 이렇게 해서 을지로위원회라고 됐는데 뭐 그동안 많은 일도 하셨지만 당시 출범할 당시를 돌이켜 보면 당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좀 어땠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좀 동참해 주셨나요? 그 당시에도? 네, 그렇죠. 여기 우리 저 네. 남윤순 의원님이나 장하나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나섰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책임 의원으로 했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한 분한테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책임자가 여러 명이면 네.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누가 또 확실히 책임을 안 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 분 한 분 책임을 맡겨서 했는데 그렇게 참여하신 분이 46분이에요. 46분.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120명, 130명인데 130명이니까. 거기에 46분이면은 3분의 1 이상이 네. 참여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단일 위원회로는 제일 많은 위원회 그 의원들이 참여하신 거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을지로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당의 기구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난 활동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인순 의원님 어떤 활동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을지로위원회 네. 이거를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이 그 의원들도 힘들어했고 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정말 죄를 졌구나 이런 심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초인데요. 이제 이 을지로위원회 구성하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의원 모임인가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전 이제 그 모임에 제가 처음에 참여를 해서 네.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더 구체적인 의제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처음 편의점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불공정에 관한 그 실태조사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이제 그 의원들이 좀 파악을 해보자 했는데 그런 네. 문제식을 갖고 있다가 남양유업 문제가 사실은 터져서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이제 그 이전에 좀 준비되어 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남양유업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것이 정말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저희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신문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문고를요. 예, 신문고를 설치를 해서 그 신문고에 지난 2년 동안 거의 500건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원 중에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119건이었으니까 네. 많이 갔죠 저희 의원들이요. 그리고 뭐 토론회나 간담회도 한 254건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할 일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하고 네. 뭐 그리고 실제로 법률 상담 그 500건 중에서 100건 이상 법률 상담을 했고 네. 그 중에서 타결된 부분도 52건이나 되고요. 또 법안 통과도 을지로 관련한 법안 통과도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노동 비정규직 문제, 그렇죠. 중소상인 예. 문제, 뭐 가계 부채 문제, 또 건설 하도급 문제, 또 화산 경마장 문제, 뭐 벌금제 개혁 등 정말 그 사이에 그 의뢰에 관한 문제는 거의 저는 사실 우원식 위원장님이 굉장히 경이로웠어요. 이렇게 의뢰에 관한 그 얘기를 현장을 연결해내서 그 네. 의뢰 문제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또 해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네. 네. 장하나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줬던 그런 예가 있다면 지금 뭐 하나를 꼽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다 얘기하고 싶어서 예. 뭐 개인적으로라면 그 아프리카 박물관 사태 기억을 나세요? 네, 그, 홍문종 그죠? 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죠. 네. 실제 실제 주인이고 실제 우리가 노예계약서라고 했던 그러니까 현행법에 그랬었죠, 다 당시에. 위반되었던 근로계약서들 네. 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등등. 근데 거기에 그 이사장 사인까지 했는데 본인은 그냥 결제 서류가 와서 검토 충분히 안 하고 그렇게 사인했다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아마 홍문종 의원 그래도 징계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네.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 사회의 의를 얘기하지만 또 그 아프리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언어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구명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또 뜻있는 대한민국 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네. 그분들 통해서 우리 을지로연회가 다 결합을 했고 아마 그때 그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분들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네. 막 쌀에 벌레들이 막 꼬여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폭로되면서 빨리 해결은 됐지만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한 중에 좀 인상이 깊었다면 그때 그 장면 네. 생각이 나고 또 최근에 올 겨울에는 그 고공농성 했던 뭐 CNM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LG U+ 같은 정말 거대 통신 재벌 대기업들 네. 거기 노동자들이 그 한 겨울에 그 광고탑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 농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꾸준한 노력 때문에 또 그렇게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오실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맞이하러 갔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최근에는 가장 기억이 나서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그 국민들의 그 시점에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진보 정당이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그 진보 정당이라고 누가 불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진보적인 정치를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이 과연 깨지기 쉽겠는가라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두려웠죠. 그 연대라는 게 스스럼 없이 손을 잡아도 사실 이기기 힘든데 그 연대라는 게 이 의원들이 와서 단체 사진 찍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1년이 넘어가고 이제 2년이 가까워지니까 저는 그 벽을 허문 것만 해도 솔직히 뭐 네. 을지로연회 활동이 언론에 많이 안 알려져 뭐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싸우는 모습만 언론에서 다뤄 이런 걸로 너무 아쉽지만 네. 그 외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 정말 그 소위 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 정당 내 기구가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고 이제 을지로위원회 온다고 하면 뭐 진보 정당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 그 동지 연대하는 우리 파트너로 생각을 하세요. 네. 전 그거 생각하면 사실 그만큼 큰 성과는 없다. 기성 정치 세력이 이런 적은 없다. 네. 전 진보 정당 통틀어서도 없다라고 저는 좀 단언을 합니다. 그냥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그 예, 우리가 원시은요. 우리가 27일 날 2년 기념도 하고 또 앞으로 을 문제를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네. 국회 대강당에서 저녁 6시 반에 하는데 그때 지금 우리 장하나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 아프리카 그 예술가들 네네. 그 아프리카 노예라고 그랬었는데 그 예술가들이 그때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저희가 거기를 가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 나라로 갔다가 네. 이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일하러요? 네네. 네. 일하러 들어와서 축하 공연을 해줍니다. 참 뜻깊네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나쁜 기억도 있었는데 그중에 네. 이제 을지로위원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2주년에 와서 꼭 네. 공연을 하겠다. 축하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이 공연해요. 야, 그거 꼭 보러 오십시오. 팟짱 애청자분들도 가셔가지고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공연보다도 정말 의미 있고 네,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새누리당도 뭐 손톱 및 가시 뽑기 특위 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뭐 몇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2년 넘게 활동을 했고 뭐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두 돌, 세 돌, 네 돌, 10년, 20년 이렇게 가길 바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을지로위원회가 계속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좀 위기 상황도 좀 저희가 모르는 위기 상황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네. 2주년을 맞는 이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손톱 및 가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새누리당이. 네, 가시 뽑기.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우리가 100일 되는 날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딱 그 희한하게 그렇게 맞췄더라고요. 우리 100일 잔치 하려고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마 을지로위원회가 이렇게 막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향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하니까 그게 꽤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손톱 및 가시를 뽑는 그런 민생 활동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는 우리의 대응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하니 그게 뭐 얼마 가겠어요. 그렇죠. 주체적으로 네, 막 한 해야 뭐 되는데. 두 번인가 모였나 네. 세 번 모였나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자고 그랬었어요. 아, 그거 만들어진 거 좋은 일이니까 당을 떠나서 네, 같이 하자. 당을 떠나서 예. 같이 해보자. 뭐 그랬는데 그다음에 언제 없어졌는지 그냥 아무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네. 그 정당이 그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패배 원인 이런 것도 분석해 보면서 네. 결국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말하지 못하는 분들, 국민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정치의 본령이고 본 모습이거든요. 네. 새정치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본래의 정치고 그게 새정치의 모습이고 진짜 정치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기에 진짜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당 안에서 이제 한때는 을지로위원회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약간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을지로위원회의 을이라는 명칭을 지키기 위해서 당 안에서 우리 장하나 의원님 비롯해갖고 엄청나게 이거 투쟁을 우리- 하셨군요. 우리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 당원 개정할 때 이름을 지키고 오히려 그 특별위원회였던 게 상설위원회로 바뀌는. 이게 아마 정당 사상 어떤 특정한 사안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였던 게 상설위원회로 예. 바뀐 게 이게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예. 얘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럼 을지로냐 그 얘기 안 아, 해줬잖아요. 의원식 예, 위원장 저희 을지로위원회 의원식 위원장님께서 을지로가 을을 지키는 길로자하고 또 을을 지키는 법할 네. 때로 영어지만 이렇게 그 두 가지 뜻이 있네요. 한 가지 뜻이 더 있나요? 노력. 노력, 아, 노력. 을을 지키는 을지로. 노력 이렇게 세 개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근데 저는 셋 다 설명이 복잡해서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양유업 사태 때 저는 그게 을지로 입구에 본사가 있어요. 저 우연이지만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신의 계시처럼. 진짜로 그러니까 이 조직은 정말 을지로 한복판에 길바닥에서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생겼고요. 맞네요. 국회 여의도가 아니라 여의도위원회가 아니고 네. 을지로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가 또 서울의 특정 지역의 고유 지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왜 서울에 있는 지명을 을지로가 뭔데 또는 을지로가 뭐 어딘데 그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예. 반응하시는 네. 또 지역의 우리 뭐 시민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 제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그 지명 많이 붙이면 뭐
얄타 회담 좀 우리 얘기해서 을지로에 생긴 그렇죠. 을지로에 을지로위원회. 생기면 을지로위원회 네. 뭐 아. 보스턴에서는 보스턴 마라톤 이렇게 지명 딱 붙이듯이 저는 뭐 을지로도 똑같다고 맞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 장소에서 이 그 현장 뭐 길 위의 정치 그 의미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게 예.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신문고를 쭉 받으니까 롯데가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롯데가 갑질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한 사단을 거치면서 결국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롯데의 여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을지로위원회지? 이게 왜 을지로? 롯데가 을지로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려고 을지로라고 붙였나? 그렇게 얘기하더니 제발 저리 한참 웃었습니다. 하여튼 을지로위원회가요. 이렇게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초기에 이런 장명을 하는데도 네. 이게 저희가 이 활동 방식의 의원들이 이렇게 쭉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이 일을 같이 이 장명도 굉장히 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 이름을 하나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네. 계속 뭔가 여기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 우리가 민생 정치 해야 되겠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단 기본이었었고 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되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당내 위원회는 진짜 3개월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위원회는 책임위원제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뭐그 노동과 관련한 거, 뭐 저는 이제 복지다 보니까 복지, 복지 예. 쪽에 관련한 또 의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위원제를 다 둬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팽개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임위원제로 한 부분은 대개는 당의 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기 마련인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하나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의원들이 또 자기가 이름 나는 건 하지만 이게 배경이 돼주는 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늘 뭐냐, 우리는 배경이 돼주자. 이른바 병풍. 예, 병풍을 해주자. 우리는 어디 가서 누가 기자회견하면 가서 그냥 아무 발언도 없고 하더라도 네. 병풍이 돼주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책임위원제하고 병풍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네. 2년 동안 그게 저희가 원동력이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이 되네요. 제일 또 중요한 원동력은 네. 또 현장에 있는 그 을 관련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렇죠. 단체들이 저희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게 다 그런 것과 구체적인 매개가 돼서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거라서 저는 이거는 정당사에서 정말 계속 역사를 쓰고 있는 네.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저 남인순 의원님이 병풍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그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을지로위원회 새벽을 달린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우체국 택배 거기가 우리가 새벽 5시에 가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그렇게 일찍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5시 반부터 예. 이 저 배달해야 될 물건 분류하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5시에 갔고 그리고 저 마사회의 마필 관리사 네. 그분들 만나러 5시에 갔고 대리운전 분들 만나러 저 논현동에 새벽 3시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 보통 국회의원들이 새벽 5시에 간다. 그럼 이제 그쪽에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쪽 회사도 새벽에 오니까 뭐 한두 명이나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으로. 근데 우리가 사발통을 쭉 돌려가지고 가자 이러면서 예. 갔는데 몇 명? 몇 12명, 분이서 가셨어요? 13명 이렇게 간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저쪽 거기서. 회사는 우리도 그냥 깜짝 뒤집어졌고 거기 이제 소위 우리한테 예. 하소연했던 분들 그분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야 우리한테 정말 든든한 백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신을 얻고 그 일을 했다 이런 이제 네. 나중에 후일담도 들었는데 이게 내가 병풍을 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12명 13명 가서 뭐 그 한마디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책임위원회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에서 서주는 건데 더 무서워요, 이게. 이게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단결력이 좋은데 혹시 우원식 의원님께서
따로 뭐 불러서 안 나오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선인들한테? 그런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다음날 쫓겨날 겁니다. 저기 비법이 있는데요. 네네. 뭐가 있나요? 아니 우원식 위원장님이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강제로 한 건 전혀 없어요. 그건 없고 이제 그 을지로에서 저희가 또 골뱅이와 또 호프를 꽤 마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뒷얘기도 하면서 힘든 것도 서로 네, 얘기도 네. 하고 소통이 되니까 네. 또 계속 뭉치게 되고 2년 이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활동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은데요. 뭐 2주년 행사 국회가 아니라 을지로 거기 도로 위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장하나 의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네. 아니, 정말 방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도 현장 많이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도 한번 뭐 행사를 또 밖에서 하면 또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고 네, 의미도 근데 있고. 뭐 저희가 하도 현장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래도 저희 뭐라 그럴까요? 저희 근거지랄까 본거지로 그 한번 국회로 초대하고 초청을 해서, 사실 국회에도 그런 식으로 뭐 벽이 허물어지고 그렇죠. 스스럼 없는 공간이 돼야 맞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해서 뽑아놓은 사람이죠. 너무 접근하기 힘들고 이야기하기 힘든 존재로 여기고요. 그렇죠. 실제 이게 그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연락을 의원실로 했을 때 얼마나 이 뭐 어떤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의원들이 그거를 덥석 손을 잡았느냐라면 저는 전체적인 평균 내볼 때 네. 아직 국회는 너무 멀었다라고 생각 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허물고 싶은 것이 네. 이제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뭐 을지로에는 아까 원동력 얘기하셨고 이렇게 네.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병풍 선다는 얘기하시면서 웃었는데 이게 저는 아주 정말 큰 변화하고 이런 문화는 없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국회의원들을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 만나면 너무 이렇게 깍듯하고 고개 숙이지만 예. 우리가 또 선거철이 아닐 때 국회의원을 만나면 아유 의원님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저도 뭐 지금 19대 국회 한 벌써 3년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마음은 저도 그냥 평당원 일반 뭐 청년 일반 시민의 마음에 좀 가까운데 네. 국회라는 게 정말 멀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냥 권력 나와는 다른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이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걸 허물었다는 게 네. 그래서 착한 의원들 몇 명이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아니고 사실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그냥 국회의원 일단 그런 자세여야 되고 우리 그 일반 시민과 수평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전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을지로위원회 보면서 이런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 나랑 뭐 전혀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을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내 자신을 을로 생각하는 네. 그냥 동질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치를 하도록 계속 재생산을 좀 시민 여러분들도 해주시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야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안 그런다던데 이렇게 딴 나라 얘기였다면 이젠 을지로위원회에서 야 민주당 새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라고 있는데 달라.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라고 눈앞에 좀 보여드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뭐 우리 뭐 외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누가 이렇게 의전하고 안 그러고 막 이런 거 좋은 미담으로 얘기하지만 여기 자전거 출퇴근 아버지님이요? 네, 노원구에서 1시간 반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씩. 일주일에 한 2번. 예. 2번은 이제 노원구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오죠. 네. 대단하시네요. 이게 보여주기가 절대 아니고요. 또 자전거로 원래 유명하시던 정치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여주기가 아니고 정말 조용히 생활해서 그리고 대중교통도 좀 이용하고 이게 국회의원 돼서 자기 차, 큰 차 타고 누가 다 운전 네. 뭐 운전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제 그 뭔가 누가 다 문에서 문으로 데려다주고 하면서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보다 국회의원이 되면 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면밀히 보고 거기에서 내가 일할 거리를 쏙쏙 네.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현장 가자 그랬잖아요. 현장.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 시장 가던 사람이 시장도 안 보게 되고 뭐 내 자녀 등하교 시키던 사람이 그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너무 스스로 행동 반경을 네. 받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문제들과 멀어져요. 그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현장 얘기하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가 보면 뭘 할지 몰라도 가면 뭘 할 게 다 일거리가 보이고요. 그래요? 가면 다 일 시켜 주시고요. 야. 저는 그 현장성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국회의원이 너무 집회도 나가고 국회의원이 너무 문제 있으면 득달같이 가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는 정반대의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 2년 동안 그동안 아까 저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기자회견하고 현장 가고 뭐 이거 다 합쳐 보니까 네. 737회를 했어요. 737회. 예. 737회의 일정을 했어요. 아. 그 이제 대개 을들하고 같이 한 일정들인데 네. 하루에 한 그러니까 음. 2년 하면은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네.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많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하소연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오면은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치 그 고담준론을 이야기하고 네.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내 생활이 이런데 그러니까 정치와 생활이 만나게 되는 공간이 을지로위원회였고 네.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고 음. 그래서 지금 장하나 의원님 말씀이신 지금 그런 얘기신데 아주 벽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신뢰도 생기고 아 정치가 생활하고 관련이 있구나 네. 이런 인식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아.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네. 정치를 바꿔야 우리 삶도 바뀌어진다. 네.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민들에게도. 저희 을지로위원회 2년 넘게 하고 계신데 이게 뭐 당내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너무 을지로위원회가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좀 있었나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남윤순 의원님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특별위원회식으로 했지만 네. 지금 2년 활동하면서 상설위원회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이제 상설위원회가 되면서 이 조직이 전국 조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몇 군데 뭐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지역에서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네. 서울시 의회라든가 아니면 또 그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네. 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 조직화하는 거가 이제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2년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위상 변화와 전국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최고위원회 할 때 이 현황판에 꽃을 달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꽃을 네. 달고.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는 소리가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전국화도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 안에 약간의 경계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네. 책임위원을 맡겨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체적으로 극복해 가는데 네. 전체 평가는 상설위원회로 만드는 데서 나타났듯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당 안에서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어쨌든 물론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민원을 이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청원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국회가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할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사건도 해결해야 되지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이걸 가장 좀 중점 과제로 하면서 네. 힘을 좀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뭐 9건의 법안 네. 개정을 이루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관련한 법안이 거의 한 40여 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을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당 차원에서 네. 이걸 우선순위화해서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남은 19대 지금 임기 안에 그 숙제를 꼭 저희가 풀어야 되고 네. 그거를 새로 된 이제 원내 지도부도 또 뭐 지금 원내 대표님도 워낙 경제민주화 상당히 강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이시죠. 위원이시고 아, 하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선순위가 되도록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네. 예,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만나서요. 네. 이종걸 오늘 예. 을지로위원회 가장 상징적인 법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했던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네. 하는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체성에 해당되는 법인데 아직도 통과를 못 시켰으니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을지로위원회 회원이기도 하고 힘을 보여줘야 될 시기인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 을지로위원회 구성에 또 특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의원님,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격이 없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논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떤 의뢰 문제를 다룰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글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네. 그 을지로위원회 핵심적인 의원들이 그 핵심적인 의원이 되는 데까지는 결국은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뒷받침을 잘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진 중에 을지로위원회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정당은 당직자와 보좌진은 그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거든요. 서로 경계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당직자들은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당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네. 보좌진은 당일은 안 하고 의원만 뒷받침하고 그렇죠. 이제 월급도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경쟁심 이런 것들도 있어서 결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을지로위원회는 기획 그 카톡방에 기획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현안을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합쳐서 실무진인데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기획 회의를 하고 해서 사안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구분 없이 네. 동지적인 관계로. 그럼 지금 뭐 다 이제 형 동생들이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의원과 이분들과의 관계도 거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이 보통 국회의원하고 보좌진 관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좀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 회의를 같이 하고 을들을 만날 때 같이 답해석을 같이 해서 같이 토론하고 네. 그래서 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관계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당직자도 3분밖에 안 돼요. 을지로위원회.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3분이면 굉장히 작은 건데 그렇죠. 그 안에서 이런 동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직자, 보좌진이 구분 없이 그냥 같이 논의하고 일을 같이 하고 네. 의원들도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현장 가는 것도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전에는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귀찮은 일정이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게 필요한 일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의원, 당직자, 보좌진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동지적으로 묶여져 있다. 네.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당이 민주적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을지로위원회 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을지로위원회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들여다보시고 일정 쪼개서 현장에 가시고 이러면서 좀 너무 바빠졌지 않았나 싶은데 활동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장하나 의원님. 공부로 바쁜 것도 있겠지만 아까 그 700회 이상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 숫자 늘리고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한 게 정말 아니고요. 현장 방문, 기자회견, 뭐 관련된 토론회 하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그 국회에 좀 없던 거 하나 이렇게 새로 보여진 게 저희가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해야 전문가들도 오시고 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분명히 당사자분들도 오시지만 이렇게 격식 있는 토론회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증언대회라는 형식을 우리가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최초로 해서 이제 정말 그 당사자들의 탁상공론, 목소리를 예. 들어보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전문가들 이런 얘기도 듣는 토론회도 하지만 증언대회는 정말 국회로 오셔가지고 네. 뭐 의원실에 가서 한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을 앉혀 배석을 시켜놓고 그 현장에서 온갖 얘기들을 다 돌아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언론들도 와서 보니까 보도도 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뭐 하소연 정도에 불과했던 게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제안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얘기들을 증언대회 형식으로 모셔가지고 저는 많이 울고 또 감동도 받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국회라는 과거에 정말 벽이 있던 공간에 와서 네.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분들도 감동하고는 다른데 정말 존중받는다는 느낌이랄까요. 하고 내가 내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도 주고 말이야 국회가 결국 우리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네. 정말 좀 쓸모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그 평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공부 여러 가지 있고 저도 이제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있으니까 환경, 노동, 뭐 법이나 제도 틀로 많이 이렇게 문제 보는데 의지로인이 있으면 한 사안을 보더라도 여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이거 정말 혼자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문제구나. 예전에 의원 한 명 한 명이 저는 그 표현을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좀 비판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무리 같은 정당 소속 의원님들 많더라도 다 뭐 개인 자영업자 같아. 자기 잘 되는 일 이렇게 우선하고 이렇게 네. 병풍 쓴다는 게 말이 병풍 쓴다라고 좀 희화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기존의 어떤 의원 기득권 같은 것들을 놓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서민들의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치다라고 생각하니까 뒤에 서는 거지. 네. 의원님들 각자 바쁜 스케줄에 그러게요. 10분 예. 이상 기자회견 또는 뭐 이런데 뒤에 서 있는 거 시간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일 제껴놓고 그 일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공부가 제일 컸다는 거. 네. 예전에는 나 혼자 그러니까 예컨 뭐가 있을까 뭐 방문간호사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 말에 12월 31일자로 뭐 600여 명 전국적으로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분들 다 대량 해고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싸우고 있고 어제도 기사가 났어요. 뭐 계속 그 부당노동 그 제소한 것들 승소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언론 보도는 그날 그 연초에 이렇게 끝났지만 아직도 을지로연은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예전 같으면 신문 기사 보십시오. 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방문간호사 문제 뭐뭐해서 뭐뭐했다 뉴스 이렇게 나요. 네. 하고 좀 국회 안 좋은 관례가 그렇게 뉴스 나고 나면 좀 의원실도 팔로우를 안 해요. 이미 해결도 어렵고 근데 을지로연에는 방문간호사 문제는 뭐 안행이나 복지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님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고 이제 의원실의 성과 필요 없고 우리는 진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국회의 어떤 속성이나 나쁜 관행 같은 걸 잘 모르시고 아직은 그 변별력을 모르시지만 지금 요거는 그 우리 을지로에 속한 의원님들의 자발성 또 그 같이 일하는 보좌진 여러분들 자발성 네. 당직자분들도 자발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이게 그 어떤 의정 활동의 표면적 성과 같은 거가 아니라 네. 정말 도움된다라는 그 원래 그 정치 아까 본령 얘기하셨는데 원래 그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그 뜻으로 모이니까 다 가능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 언젠가 역사가 알아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활동에 비하여 네. 저는 이게 정당 기구이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도 경계를 되게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다뤄주고 이런데 좀 만 2년 걸렸다고 생각 들어요. 그 전에는 언론에서 참 인정하거나 네. 이렇게 을지로위원회를 좀 한 번 그래도 이렇게 의혹과 의심의 눈길로 봐줬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부를 많이 했죠. 그 토론회 간다며 이런 게 254회를 네. 했고 사례를 들은 게 27번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공부죠. 근데 이게 사안들이 어느 한 상임위원회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리거든요. 이를테면 CNN 같은 경우에는 환노위, 산업위, 미방위, 정무위 그렇죠. 이렇게 걸려요. 예. 그러니까 내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CNN 문제 하나를 다루려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그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접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해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같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이 CNN 한 문제 가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얘기하니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CNM도 그러니까 그 기업도 4개 5개 상임위를 향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게 을지로위원회가 갖는 힘이기도 하고 2년 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의원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과 방향에 대해서 인식이 거의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도 전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문제를 예. 볼 때 정말 바닥에서 민생의 고통 이런 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한 큰 덩어리 이런 게 없이 그냥 개별 분산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년 지내면서 우리 의원들 안에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큰 집단이 하나 생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이 집권 시기에 우리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까라고 하는 논의하고 그거를 집행해 가는 과정에 이런 공통된 여러 사람들의 인식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그런 점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의미가 있는 네. 활동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지역이 다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광역시도당에 구성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런 상설화되기 전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가 만들겠다. 의회 단위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네. 거기가 만들어진 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도당, 시당, 그러니까 광역 시도당에 우리 당의 지부가 있는데 거기 대부분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번 27일 날 다 모이게 될 텐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도당으로 해서 지역 차원의 활동이 되고 그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현안인데 네. 서울에서만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현장이 전국에 있는데 전국에 있는 현장을 을지로위원회가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도 더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뭐 또 전국으로 이제 다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의원들이 갈 필요는 없어요. 음. 시도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고 네. 거기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풀리고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뭐 기업이나 뭐 그런 학교에서나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곳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것 같아요. 혹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초조해요. 오면 어떡하지? 을지로위원회가 예. 슈퍼갑질한다. 일부 경제지에서 네네, 엄청 맞아요. 비판하는 예. 기사들 나왔고요. 그 기사 보실 때 어떠셨어요? 전 아주 좋았습니다. 장하나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다. 저는 저도 존재감 좋았어요. 발산. 존재감 발산. 존재감 발산. 갑들한테 슈퍼갑이면 그 좋은 일이죠. 뭐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데 네. 아주 악의적이고.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옛날에 예. 암행어사가 슈퍼갑 네. 아니었나? 아마 이게 지역으로 확산이 네, 남인수 되면은 의원님. 예. 좀 이게 일정하게는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방문 간호사 문제도 그게 맨 처음에 형성이 된 게 부산에서 문제가 먼저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을지로위원회가 하긴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부산을지로위원회가 부산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희가 지역 조직 만들 때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싸움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면이 있네요. 계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직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런 현장도 있지만 아마 실태 조사 같은 것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태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편의점 문제 관련해서도 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이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뭐 다 모든 학교에 어쨌든 뭐 학교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다양한 그 또 비정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찾아오는 사건을 대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를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을지로위원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만든 거죠. 네.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도 학교 청소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도 어디 하나가 해결이 되면 미리 그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굳이 분쟁으로 가기 전에 해결된 사례가 있으면 비슷하게 해결돼 나가는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청소 노동자 그렇죠.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으로 참 하나하나 어렵긴 하지만 이제 어차피 저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실은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서 더 자기들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기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죠? 그게 거의 다 그래요. 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네. 오히려 이게 상생 협약을 통해서 예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안티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이것이 네. 그 전개가 되는 그 기업들한테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저희가 있네요.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업을 가서 그냥 못 살게 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불공정을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을 관계가 갑이 훨씬 힘이 세고 을이 너무 힘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해요. 계약서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느 대학교 청소 노동자 계약서인데 일하는 도중에는 콧노래 하지 마라. 잡담하지 마라. 있었죠. 네, 그리고 어디 의자에 앉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어떤 그 가맹점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다 면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천재지변이라고 하지. 그 계약서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건을 치우려고 하는 합리적 노력이 없으면 그 책임은 을이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지진하고 그럼 전쟁이 말도 안 났는데. 되는 거지. 이런 불공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면 이 을들의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과정에 큰 소리도 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불공정했던 게 점점 이 저 갑을 간의 관계가 균형이 맞아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을들을 받쳐주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 갑을 관계가 나쁘고 막 아주 그냥 이 갈등이 심해지면 감정이 상해서 해결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들이 또 받쳐주면서 감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풀기 어려운 갈등을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니까 풀릴 수 있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풀릴 예.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래서 어느 신문이 저희를 공격하려고 무슨 팀까지 만들어서 막 하면서 기업들을 쫓아다녔는데 기업들 정작 해결된 기업들은 을지로위원회가 와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격하려고 그러다 못했어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예. 저희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 저희 모토는 뭐냐면 저희의 기본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또 하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이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그게 1년 걸려도 가고 네. 전에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는 108일 걸리기도 했고 SK 브로드밴드, LG U+ 이런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 같이 간다 이런 거여서 네. 그게 이제 좀 효과가 있는가 봐요. 어느 기업에서는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을들이 그럼 을지로위원회로 을지로위원회 접수하겠어. 네.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왔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간다. 네. 그리고 통보하면 해결되는 데도 있고 그런 대단하네요. 경우가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 입장이나 뭐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을지로위원회가 있네. 근데 뭐 몇 달 하다가 없어지겠지. 흐지부지 되겠지. 그러는데 벌써 2년이 되고 더 할 것 같으니까 아휴 그냥 뭐 시끄러워지기 전에 뭐 기업 이미지 나빠지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을지로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느 예. 신문이 저희들한테 그런 일 하는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왜 국회 정당 기관이 행정부의 영역까지 침범하냐. 네. 그렇게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제발 잘해라. 우리한테 안 오게. 네. 니네가 잘못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면 우리 해산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 해야죠. 뭐. 을지로위원회가 해산할 수도 있네요.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면. 그럼 공정하게만 잘하면. 제가 좀 그 기업들이 남현승 의원님. 오히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더 잘 나가는 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롯데 같은 경우도 미리 상생 협약하고 네.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롯데가 갖는 그런 어떤 분명히 그 불공정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의 그 영역을 침범한다. 예를 들면 네.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생 협약을 통해서 뭐 그 롯데마트하고 지역의 소상공 그 상인들하고 품목 같은 걸 조정을 하는 거를 협약을 저희 당 네.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결합을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했죠. 그리고 모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결합을 해서 상생 협약을 해서 결국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될 뻔했는데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어딘지 이게- 알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만약에 뭐 그런 불공정 거래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나빠졌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 결합을 해서 그걸 상생 협약으로 바꿔내는 과정. 저희는 이게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생 협약을 하는 거를 더 바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해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롯데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롯데가 갖고 있는 기업이 많잖아요. 네. 마트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 을들의 눈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산 하나 하나를 다루기보다는 롯데 전체하고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뭐 국정감사 증인을 불러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상생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도와준 거죠. 거기 계약서를 네. 다 갖다가 우리가 고쳤거든요. 그런 분과가 하나 있었어요. 계약서 네. 분과가. 오히려 일을 해줬네요. 네, 전체 계약서를 갖다가 다 고쳐줬어요. 이게 불공정한 부분을. 그 이제 김기식 의원이 참여연대부터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와서 그 방이 중심이 돼서 네.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까지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롯데가 자기들 돈 들여서 했다고 하면 몇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줬는데 네. 그래서 이미지가 좀 나아진 거는 분명한데요. 네. 요즘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롯데가. 아, 일정이 여기 저 방송 예상돼 들으면 있나요? 예. 저 롯데가 지금까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데 네. 그때 롯데마트가 12시까지 하는 영업을 밤 11시까지 줄이기로 했거든요. 물론 유통재벌 3사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네. 돼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의지를 보여야 돼요. 12시에 끝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시까지 하라는 거였고 근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유통 그 3사한테 우리가 다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롯데마트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대형 마트의 한 10배, 20배쯤 되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걸 전국에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자영업자 완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 쇼핑몰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고 이거는 을지로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네. 복합 쇼핑몰 전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세우는 거를 가급적 중단하시고 전향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지키는 일 여기에 롯데도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롯데 쪽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롯데 쪽에서는 참
공포감을 갖게 하는 을지로위원회 이름인데 롯데 쪽에서 뭐 이런 정말 을들이 힘들지 않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을지로위원회 활동 계속 저희가 돌아봤는데 이 좋은 을지로위원회 뭐 이제 상설위원회가 됐지만 당 자체가 을지로위원회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당 자체가 같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을지로당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해보면 을들이 그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오잖아요. 지금은 관계들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네. 저희가 요즘 이제 27일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랑 함께했던 무슨 노조나 상인 조직이나 이런 데를 순회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굉장히 환영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대부분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지지는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요즘 모습을 보면 정말 정념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을지로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정치연합하고 을지로위원회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게 한 덩어리인데. 네. 그거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가 을지로처럼 하지 않고 그 이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네. 을지로위원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노린다, 또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을지로위원회처럼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지로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부 조직도 보면 홍보 조직, 기획, 총무 이런 것만 있어요. 선거 조직만 있거든요. 네. 국민들을 찾아가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 당직자 3명 있고 뭐 노동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당직자 배치도 거의 안 돼 있고 그런 국민들을 향한 당 조직도 안 돼 있고 거의 예산도 적고 네. 그리고 당의 원내 활동도 그런 거보다는 이 여야 간의 갈등적 사안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나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을지로의 정당으로 만들자. 네. 을지로 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제 언론이 그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를 잘 보도를 안 하잖아요. 이게 잘 알려지질 않는 거죠.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간에 갈등하고 하는 것들은 잘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서특필하죠. 대표의 활동은 잘 보도하는데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보도를 안 하니까 제 생각은 당 대표가 을지로위원장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당 대표 활동을 보도하려면 을지로위원회를 보도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체화시키면서 을지로위원회를 당의 전면으로 세우고 그 활동을 중심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네. 그래서 을지로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 갑자기 차기인가요? 자기 당 대표.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런가?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당의 전면화되는 활동이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 정말 농담만은 아닙니다.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받는 데는 언론 환경의 문제도 있고 비판받을 만한 점들이 또 우리 내부에 진짜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지겨워서 저도 이 말 쓰기도 싫지만 당내에서는 개파 청산하자 우리들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오늘도 뭐 일부 종편이나 언론에서는 또 민주 당내 싸움 가지고 1시간, 2시간 방송 네. 잘도 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과연 개파만 없으면 우리 당이 그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 상태에서 개파 없어져도 사실 국민들의 실제 생활, 실생활 먹고 사는 문제에 딱히 도움 안 되고 내 옆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그걸 칭찬해요? 또
다른 우리 안의 잘못들이 또 부각이 될 뿐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 을지로 정당 얘기를 했지만 을지로 위원회와 같은 이런 활동이 상시적인 민주당이 뭐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예. 큰일 났네. 계속 발음이 네. 잘못됐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활동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그 상시적인 이종활동이 을지로위원회처럼 되면 사실 개파 문제는 뭐니 다 부차적인 거고요. 중요치 않아진다고 생각 들어져요. 그래서 네. 뭐 개파를 청산하는 것이 마치 일대 과제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뭐 정치 문제 해결되겠다. 이거 너무 오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을지로위에서 어떤 그 소위 당권을 갖는 문제 이렇게 얘기 또 위원장님 웃으시는데 저한테는 너무 네. 정말 뭐 그런 중요하고 의견을 낼 수도 네, 있는 그 정말 그런 어떤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심 어린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이후에 뭐 큰 선거 있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그 국회의원으로 또는 내 지역에 뭐 광역 기초의원으로 뽑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공감하고 내 일처럼 같이 그 싸울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형제, 네. 내 부모처럼 싸울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택을 하라는 이런 그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뽑아놓고 비판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 보면 이게 국회의원 내 어떤 의정 활동으로 내가 빛이 나려는 게 아니죠. 없기 예.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흐름도 없었고 이게 그런 좋은 정치인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는 있었을 수 있지만 네. 조직적으로 다수의원이 한 적은 없어서 그게 너무 좀 반갑고요. 근데 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그 당 안팎으로 힘을 모아서 당권을 노리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 웃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사실 남인순 당권 의원님.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전국화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당에 이제 지역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역 조직을 가보면 무슨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런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제 당원 조직인데 을지로 당원 조직이 지역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랑 관계를 맺은 많은 을의 그런 분들이 뭐 새정치민주연합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을을 위한 당원 모임 같은 거에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또 지역에 있는 을들은 연대를 합니다. 네. 자기 이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뭐 청소노동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통신노동자 문제가 있거나 서로 거기 서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을들이 지역에서 연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저희 당에 어떤 당원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지지자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당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래야 사실 우리가 을지로 당으로 갈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위에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화를 한다라는 건 전 그런 의미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릴 것이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 방향도. 네. 이 지역 조직 만드는데 좀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무슨 여성위원회, 뭐 청년위원회 뭐 이렇게 하면 그 시도당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임명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그 제가 어디 부산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그런 현안들이 있어서 아니면 그 토론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간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을들이 그 우리 시도당으로 찾아와요. 방문 간호사들도 오고 예. LGU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도 오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자기 지역의 문제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당으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지역에 있는 정당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이 을지로위원회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와서 하소연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저런 활동이 가능하구나. 저렇게 하면 우리가 못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자각들이 우리 그 시도당에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을지로위원회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도당 조직이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으로 보면 이제 더 나아가면 그 활동을 통해서 관계했던 분들이 당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을지로 당원이 되고
이런 토대를 통해서 당 전체를 바꿔갈 수 있다는 전 확신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당 안에서 전국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고무적. 고무적. 예. 이게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제일 요체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 경험인데 네. 87년 6월 항쟁할 때 명동 성당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갖고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적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뛰어갔는데 거기 상인이 그 아주머니들이 막 저 눈물도 닦아주고 냉수도 갖다주고 그러면서 잘해라. 이 꼭 세상을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17대 그때 강금실 그 서울시장 후보가 돼갖고 네. 지방선거 치룰 때 밤에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또 그래갖고 이제 안내하면서 쭉 인사하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들한테 큰 소리로 무슨 낯짝으로 왔냐 니들. 이 세상 정권이 바뀌고 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이거 지겠다. 네.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버럭 들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민주주의 한다고 우리는 정치적인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면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세상을 바꿔서 이 서민들 살 수 있게 해달라. 여기 더 큰 방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와 서민들이 자기 권리를 갖는 문제가 한 덩어리였는데 네. 이걸 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정치하는 분은 민주주의가 이제 확고한 단계로 왔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민주주의 후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였는지 그 다음에 이명박 예. 대통령이 집권하니 확 바뀌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왜 넘어갔는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바꿔내지 못함으로써 이런 불신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서민의 삶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현장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진정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네.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는 그 대목에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활동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뻗어갈 때 이런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조직을 만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지금 이제 2년 걸렸는데 지역 조직 훅 만들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희망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죠.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조직, 이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통로 이게 정말 절실했던 것 같은데. 장윤선의 팟짱.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정권이 넘어갔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되찾아올지 이 문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단초를 찾았으니까 네, 당 전체가 그렇게 가요. 그러게요. 이제 문제는 당 전체가 정말 이 길로 을지로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은데 당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면 개파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모두 다 을지로, 그러니까 을을 위한 정책, 을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쪽으로 가면은 뭐 개파 싸움이라든가 뭐 당의 혼란 이런 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파 싸움 하지 말자, 네. 개파를 없애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또 개파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 상대 개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 얘기도 중단하고 네. 국민들 삶 속으로 가자, 현장으로 가자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예,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놓은 당 문제 해결 해법이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궁금한 게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정부가 좀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죠? 그냥 네. 뭐 얘기하면 정부 역시도 저희가 기업 만날 때랑 저는 네. 비슷한 느낌 받은 적이 많은데 아까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그
공공 부분에 뭐 학교 비정규직도 음. 있고요. 뭐 방문 간호사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섰으면 같은 일이 2년 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하는 기간제법이 있잖아요. 뭐 이런 앞서 얘기한 것들은 현행법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아서 결국 위법 상황들이 다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놓고 뭐 했냐고 얘기하면 노동부, 복지부 이런 데서 해당 그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 내렸대요. 공문 3-4번 내렸대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공문 내려서 안 됐다고 그러면은 보건소한테 진 거야. 복지부 장관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 정도로 예. 비협조적이고 서민의 문제에 정부가 전혀 떳떳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일상적인 그 의정 활동이 행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떤 여실히 네. 많이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환노에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 종합대책 또 내놨고 거기에서 본인들도 제일 첫 줄이 공공 부분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뭐 노동부 장관이 그 언론에도 브리핑도 하고 이럴 때 동시에 이런 방문 간호사 600명 대량이고 이런 문제 일어나고 있어요. 되게 기만적인데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을지로연에 저는 나서서 좀 전면에서 싸우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어떤 야당의 정치도 그 민생을 위한 정치라고 그러니까 저는 입진보란 말 비슷하게 인민생이라는 말 좀 쓰고 싶어요. 인민생. 다 그거 하거든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도 경제민주화 공약 내세웠잖아요. 그러셨죠. 예. 국민 행복 시대. 입민생이라고 생각해요. 입으로. 근데 그 전까지 신뢰를 못 얻고 비판을 같은 짓을 해도 2-3배 더 비판을 우리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랬던 그 입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공문하지만 우리도 당 대표가 또는 그 당의 어떤 이런 그 상징성 있는 분이 말 한 번 하고 당사자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예전 말대로 단체 사진이나 찍고 언론에 보도되고 여기에서 끝내니까 똑같은 놈들 바꾼다면서 더 얄미운 누구들이 얘기가 되는 나온다. 거예요. 근데 예. 을지로위원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니까 되게 그게 뭐 언론이 됐든 좀 정치하면 싸움, 그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싸움 구경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조명이 좀 보면은, 너무 예. 답답하고 늦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을지로위원회가 사실 누가 알아주라고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더디지만 돌파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지금 2년 됐잖아요. 3년 차가 저는 분수령 될 거라고 봅니다. 뭐든지. 369 아니겠어요? 저기 이제 결국 이제 정부가 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태도는 그 뭐 공개적으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내놓은 법을 네. 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건데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법은 정말 통과 안 시킵니다. 아, 그래요. 예, 을지로위원회는 우리가 낸 법은 되게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정말 저실한 법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비정규직 문제 특히 처참한 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에요. 네. 용역회사를 두고 그것도 다단계로 둬서 맨 끝에 가면 정말 그 노동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복리후생을 좀 높이고 임금을 올리고 하려면 결국은 어디가 해줘야 되냐면 원청이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 서비스. 그렇죠. 그 되게 삼성전자 서비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이 아니에요. 용역회사 직원이거든요. 다. 네. 그것도 몇 단계씩 가. 근데 이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조금 높이려면 결국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간 용역회사한테. 네.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원청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원청도 결국 이분들이 누구 일을 하냐면 삼성전자 서비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청이 갖고 있는 사용자성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교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 교섭 촉진법 이런 걸 냈어요.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그게 상식적인 네, 거죠. 그게 네. 상식적이죠. 그래갖고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환노위에 오면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꺼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정부는 기업들의 어떤 로비나 기업들의 이익 지금 경제 활성화한다고 난리인데 네.
경제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1,000만 명의 비정규직,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몰락되기 때문에 내수가 안 돌아가서 이런 거거든요. 예. 경제 성장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들 편만 들으니까 을지로위원회가 내는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게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싸우면 정부가 잘못하는 핵심 갖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이 문제, 소위 이 대기업 재벌들의 갑의 횡포와 맞붙는 법안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제일 전선으로 만들자. 그러면 해법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정부의 예, 역할이 남현승 의원님.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뭐 정부는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 정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생활임금제 같은 거, 그렇죠. 그거를 조례로 제정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비정규직 부분을 뭐 줄여 나간다라든지, 무기계약적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분명히 변화들이 있었고, 아까 뭐 방문간호사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그 고용을 다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간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입장을 쫙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일부는 그거를 수용한 데도 있고 뭐 아직 진행이 안 된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데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는 해결했습니다. 네, 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네. 이게 정말 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보를 이제 바꿔야 돼요.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정치 권력 문제, 뭐 정부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번에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언론을 보면 뭐 일부에서는 뭐 통합 대신 공안 총리 택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부패 척결 정치 개혁이 된다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이 국무총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의뢰 문제 이게 을지로위원회에서 제기를 할 때 이걸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법을 마련하느냐 이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예. 끔찍합니다. 끔찍하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제 노원구 동네를 이렇게 가끔 다니고 또 얼마 전에는 의정 보고서 만들어서 동네 상가를 한번 싹 돌았어요. 네.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일해라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상가 다니면 제일 많은 게 우리 가게 문 닫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정말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표를 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망하겠다. 이건 네. 바로 저출산 문제로 오거든요. 출산 절벽이 왔어요 지금. 그게 이 사회의 어떤 인구 구성에도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런 분이 총리가 돼야죠. 그런 아픔도 알고 그래야 사회를 통합적으로 끌 거 아니에요. 네. 네. 황교안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좀 다른 건 이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검토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분은 법조계뿐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미래를 향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를 그동안 해온 분이 아니라 있는 법을 가지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도 특히나 아주 이념적인 공안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의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도 아주 이념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얼마나 관심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지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념적 갈등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계속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갈등시키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부분만 가지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다.
남인순 의원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정말 뭐 저도 끔찍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2번이나 해임안을 냈던 장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야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래도 남은 이제 2년 이상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자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야당과 함께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없구나. 끝까지 야당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국민을 네. 상대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분명히 통합 정치를 해서 분명히 지금의 중요한 문제들 민생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 네. 그냥 뭐 공안 통치로 해서 그냥 가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선언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삶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끔찍합니다. 예, 장하나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앞서 네. 두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들다. 약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아 더 힘들어지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는 정부를 비판해 불순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예컨대 잘 써먹는 뭐 종북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네. 뭐랄까요 허울을 씌워서 이런 불만을 해결해 주는 정부가 아니라 불만을 그러니까 입을 봉해버리는 정부가 되겠다는 네. 선언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런 일을 너무나 잘해왔고 좀 주특기 주종목인 이런 장관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국무총리 지명자 얘기까지 해보니까 을지로윤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종목도 사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끝까지. 편에서 네. 그럼요. 목소리 내는 그게 뭐 장관 후보자 주특기가 있듯이 을지로윤의 주특기가 분명히 있고요. 뭐 이 더 열심히 주특기가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주특기가 됐으면 또 좋겠다는 네,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네. 말 그대로 을지로 정당이 돼서 국민들 편에 서서 뭐 개파 문제가 보도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을들과 같이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또 을지로연합이 더 열심히 해야겠고요. 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자 저희가 뭐 녹음을 시작한 지 뭐 1시간 20분이 넘었는데 좀 시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총선도 있고 총선 이후에 혹시 을지로위원회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 다시 재선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을지로위원회가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남은 뭐 이번 국회에서의 활동 1년 그리고 뭐 총선도 있지만 총선에서도 어떤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나서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랬어요. 19대 국회는 끝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을 하고 20대 국회는 그때 재선이 된 분이 위원장을 하면 된다. 네. 하여튼 19대 3년 그때 시작할 때 3년 남았었거든요. 3년 동안 하여튼 틀을 확고히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건데 이제 확고해지고 있죠.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었다가 시도당의 상설위원회가 되면서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거기에 지방의원들도 참여해서 네. 지역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염려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20대에 다시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저희들과 함께 했던 을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요. 도와달라. 우리가 앞으로 이 활동 계속 하고 싶은데 20대에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와달라. 네. 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호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역에서 하고 큰 이제 본인 선거 때 이제 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국구 비례이신 분들은 자리 잡는 데부터야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을지로위원회가
이 부분을 아주 중점을 두고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또 노력하신 분들은 네. 꼭 재선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그런 노력을 그 여러 우리 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네.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이번 선거도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4가지를 걸었거든요. 네. 상생 공정 이렇게 해서 그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라. 생활임금, 네. 공정한 정부. 그래서 이 을들을 괴롭히는 갑질하는 기업하고는 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 같은 거 하지 마라. 거기 감점해라. 뭐 그리고 그 정은 비정규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규직화해라.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걸었던 지방선거 때의 우리들 공약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실행하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됩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공약을 해야죠. 을지로위원회 공약을 걸 겁니다. 네. 그거는 2년 동안 선거 때까지 하면 3년 동안 해왔던 활동을 잘 정리를 해서 대개는 저희들 중심은 영세 자영업을 보호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유통재벌들의 횡포를 막는 네. 그런 공약.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강화하는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네. 공동 공약도 만들고 공동 이렇게 할 공약.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장하나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전 처음 그 서두에 부탁드렸던 거하고 같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어서 방송 들으시고 처음 아시는 분들 더 궁금하신 건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2년 동안 저렇게 뭐 700회 몇 회 했다는데 뭐 난리 마냐 궁금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네. 그 뭐 어떤 숨겨진 기사 우리가 헤드라인이라던가 네. 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한 활동해왔다는 걸 한번 좀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잘 자는 게 아니라 정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네. 이런 정치가 가능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또 내 주변에서도 뽑아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뭐 앞에서 이제 다음 총선 선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네.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런 활동의 지속성도 담보를 하고 정말 을을 위한 정치 잘할 사람이 비례대표 좀 이렇게 당선 가능한 이런 네. 순번에 좀 많이들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 저희가 내 의석을 유지하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큰 목표고요. 그거 할 거라고 약속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네, 우리 그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에 별 기대가 없을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의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쨌든 끝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희망을 걸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유권자가 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네. 저희의 제일 큰 고민은 홍보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게 팟짱 있잖아요. 그러게. 의원님. 팟짱이 정말 고마운데 그러니까 우리 팟짱의 네.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죠. 예. 이 조중동문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전혀 쓰지 않고요. 요즘은 비판 기사도 안 써요. 비판 기사를 쓰니까 잘한다 이러고 광고가 된다고 아예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2년 됐는데 을들한테는 꽤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저기가 우리의 언덕이다 이런 생각도 네. 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윗이나 페북이나 뭐 홈페이지 이런 활동을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또 일부는 또 하고요. 이거 리트윗도 좀 해주시고 페이스북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네. 홈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좀 퍼다가 날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대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네.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게 요즘 우리 구성하는 을 서포터스라고 있거든요. 을 서포터스. 요번에 이제 저 27일 날 할 때 네. 을 서포터스의 선을 보일 건데 어. 그 을 서포터스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팟짱 애청자들께서 다 을 서포터스가 되셔서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년 행사가 27일 어디서 열린다고 하셨죠? 국회 대강당에서 합니다. 6시 반부터. 네, 6시 반부터요. 네, 팟짱 애청자분들도 한번 찾아주셔서 을지로위원회 2년 동안의 활동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팟짱에서는 을지로위원회 활동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네. 애청자분들도 많은 응원의 댓글을 주시고 또 많이 SNS상에서 알리시고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투쟁 하셨던 그 소식을 들고 네, 그러겠습니다. 오셔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